안녕하십니까. 이상주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모든 우리 분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충주 제천 지역의 구국과 양재성의 봉남 구국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머릿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주 제천 지역에 설정된 구국의 현황, 세 번째 양재성과 봉남국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 맺은말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머릿말, 우리가 주자, 율곡, 우암을 숭상하는 기후지방의 유학자들은 자연 계곡에다가 구국을 청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도통을 계승하는 의식을 자연에 표상했고, 또 구국시는 그 시문학적으로 상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조선말 일제강점기에는 존화양의 의식, 또 그러니까 중화문물을 숭상하고 오랑캐를 문진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척양척의 항일운동의 적극적으로 하는 그 사상적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주 제천 지역에, 특히 제천 지역에 1898년부터 1953까지 55년 동안에 8명이 9개의 구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한국 구국문학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분인 양재성이라는 분은 왜 구국을 정했는지, 그 도통은 어떻게 계승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천 충주 지역에 설정된 구국의 현황. 결국 도통 계승의 상징으로서 구국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도통은 공자, 맹자의 유학을 중심으로 송나라의 주자의 사상을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율곡이나 우암이 계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나중에 하나의 어떤 학통이 형성돼서 구국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천에 그 이항로 화서 선생의 학맥인 유정교 선생이 1889년에 춘천에서 지금 제천 봉양 공전리 장담에 거주하면서 강학을 하고 의병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이항로 참 이 호를 좀 써야 되는데 편의상 그분하고 유정교의 문인인 유인석이라는 분이 또 제천으로 내려와서 의병 활동을 주도를 합니다. 이분은 충북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평안북도 개천군에도 석계구곡, 또 강원도에도 리산구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승들의 모습, 선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천 지방의 유학자들도 사상도 계승하고, 또 우리가 정통성을 지키면서 조선말 일제항점기에 일제 침략이 노골화된 시기에 뭔가가 우리는 단결해서 우리 거를 지키는 이러한 의식을 강렬하게 갖고 그거를 추종하고 계승했던 겁니다. 우선 제천 지역 구곡을 정한 분하고 구곡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당 박세호 선생은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지금의 제천 덕산면 억수리 용화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898년 용화구국을 설정하고 거기에 많은 제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의당 선생은 합병의 조짐을 알고 항일운동을 하고 또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아들과 손자, 그 문화생인 윤응선, 이종하, 김도성 등과 같이 체포되고 그 정도로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박세호라는 분이 1905년 을사보약이 체결되기 1년 전에, 을사보약이 체결되기 1년인 1904년에 화양구곡, 지금 충북 계산군 청천 화양구곡에 가서 제천, 충주, 문경 인근 지역의 유림들 200여 명을 모여놓고 척양척의 의식을 강화하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72세의 나이에 참 현기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거기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화양동에서 했던 화양강해라고 이름을 그분도 붙였습니다. 결국은 이 화양강해는
조나양이 의식 수결의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화양 강해일 서념 제군자라는 그런 조나양이 의식 수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 윤능선, 신현국, 이원우 등이 그런 의식을 계승하고 도통을 계승해서 그 문학적 상징으로 이제 이분들이 구곡시를 졌습니다. 그래서 구곡시를, 용화구곡시를 진 제자 중에 이원우, 유지역이라는 분이 이제 저 의당 선생 사후에 구곡시를 졌습니다. 실제 의당 선생은 묘하게 구곡을 짓고 그 많은 글을 졌는데 용화 구곡시는 현재 남아있지 않는데 졌는데도 유실이 됐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도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용림이라는 분이 지금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에 구룡구곡을 짓고 시를 한 수 남겼습니다. 세 번째, 정운호라는 분이 구곡리에다가 구곡리 구곡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정운호라는 분이 정한 구곡리 구곡은 본구에서 논하는 양재성이 정한 봉남구곡과 동일한 지역, 같은 구역 내에 있어서 봉남구곡을 논할 때 좀 더 소상하게 다루겠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구곡을 정했는가, 이제 사상적 배경이 그분의 그 정운호 선생의 구곡기에 나옵니다. 인근리에 이름이 뭐 요곡이니 구곡이니 이런 지명들이 인거리 날 만한 지명이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또 자기 고향에 주자의 구곡같이 구곡리라는 이름이 있는 데 대해서 은연중에 주자와 같은 어진 인물, 훌륭한 인물이 나는 거 아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가 이런 걸 정해놓은 데서 주목을 했고, 그것을 본받고자 자기도 이제 구곡리 구곡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공자 따라하기, 주자 따라하기, 훌륭한 어른을 본받으면 자기도 근접하는데 요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서로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어지는 글을 보면은 거기에 제천 봉양면 장담리에 자양서원이 있습니다. 이 장담은 성제 유정조 선생이 도학을 강학을 했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자맹자 사상을 계승한 것이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자학은 공자맹사 사상 중에서 오늘날 말 심리학, 세뇌, 체면학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약간 부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학, 이학 합하면 성리학, 심학, 이학 합하면 심리학입니다. 근데 서양에서 심리학이 들어오니까 아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이제 거기에 깊이 몰입들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분명합니다.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영당을 지었는데, 자양영당을 지어냈는데, 자양영당을 건립했는데 정운호라는 분의 스승 습재웅이 창건을 하고 거기 우암 선생, 화서 선생, 성제 세 분을 배양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 도학의 계승자들, 실천자들을 숭앙하고 본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영당으로 짓고 구곡으로 정했다는 건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충주시 동양면 지동리 그리고 산청면 명서리에 걸쳐서 10리에 가까운 거리에 명도 구곡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밝힐 명자 도 닦을 도자니까 도를 밝힌다 그래서 명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범식이라는 분도 도통 계승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상징화하고 망각하지 않게 해서 구곡을 정한 거죠. 그래서 그 입재 선생 묘갈명 병서에 보면은 이범식 선생이 약관에 의암 선생을 배알했을 때 의암 선생이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호를 입재라고 지어줬다는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분도 역시 그 도통을 계승한 분이고 상징으로서 명도 국가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에 능강구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정확하게 연대를
고증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없어서. 그래 바위에 글씨도 새겨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이 능강 고국에 대한 뭐 문집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있으시면 또 연구를 하시고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원우라는 분은 단계구국과 성남구국 2개국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제천시라는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한 사람이 2개의 구국을 정한 것도 제가 1998년도부터 구국에 대해서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주로 이제 저는 기후지방 유학자들이 쓴 책에서 이제 그 구국을 연구했습니다만 현재 이런 사례도 현재 학계에 보고된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국을 정한 것도 역시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단계에 살았던 단계 김해일, 학곡 김림한 두 분의 학문을 본받고 또 그분들도 자연에 심취하면서 도학이나 학문 연구를 하고 또 구국을 정했다는 하고 싶은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못했다. 그래서 대신 결국은 그분들이 못했던 걸 자기가 풀어둔 이런 의미로 그 단계국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원우가 제남구국도 동남구국과 그때 동일한 구국의 구간에 정했다고 그랬는데 이따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남구국에 대해서 이제 채식 선생이 뭐 연구를 먼저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제남구국기에 보면은 이 왜 정했느냐면 도에 나가는 단계로서 1국에서는 어떤 공부, 2국에서는 어떤 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기에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도통을 본받고 개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제남구국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원우 여덟 번째 유지혁. 이 유지혁은 의당 박세화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대사당 구국을 정하고 뭐 다른 이름은 구국 구암초가 아홉구째다 바이암 뗄나무 초자 노래가자에 초암 구국가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채식 선생이 먼저 연구를 해서 여기는 또 간단히 요약을 하는 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이번엔 다현양의 구국을 정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느냐면은 제천에 그렇게 여러분이 정했는데 제천 단양 우선 단양에서 뭐 청주나 어디를 가려면 제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문이 있어서 제천 지역에 이렇게 학통 사상 계승의 차원에서 구국을 정하는 분이 많은 걸 보고 아마 본인도 그래서 정하지 않았나. 그래 그 시대의 한 사례로 보고 이제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정의란 분은 본래 경북 예천 용궁명 사천지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단양군 단정면 하방리 와서 살았고 또 한말에 의병을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양의 그 삼선 구곡구 중서남 하서남 중서남 상서남 이렇게 이제 삼선 계곡에는 여기다 이제 삼선구국을 정했습니다. 또 이분의 특징은 자기 혼자만 시를 진 게 아니라 아는 친구들한테 좀 시를 줘달라 이렇게 그 화운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지은 시, 그 자기가 지은 시의 운에 맞춰서 지은 시를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1898년부터 1923년 55년 동안에 제천 청주 지역에 설정한 구국을 보면 정한 사람들을 보면 주자, 율고, 구암, 하서의 학통을 계승했고 자기들도 그러한 학통을 계승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을 하는 기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또 해방이 된 이후에는 그 학통을 계승하고 우리가 사라지는 전통, 한문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지역의 이러한 문화, 우리의 그 문화를 또
글로 남겨야 된다는 의식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은 사례도 사실은 제가 연구한 바는 매우 드뭅니다. 세 번째, 양재성과 봉남국에 대한 분석. 이번에 이제 양재성의 봉남국인데 이번에 이제 결국 10번째로 그냥 제가 이제 뭐 생물연대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또 이제 연구를 이분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맨 뒤쪽에 넣었습니다. 이분도 그러한 주자 등 도통의식을 개성했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이제 자료를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양재성의 이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저술을 남겼는지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898년에 태어나 1960여 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본관은 남원, 호는 금천, 비단금제다 신에게, 또 우술소자 2개 써서 소소 양진환의 아들입니다. 양재성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겸손하고 공손했고 또 효도와 덕화가 뛰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고향 구곡 본동에 국어서당을 열어서 후학을 지도했습니다. 그 이제 묘소는 구곡 본동 선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집으로 무이풍월 11채, 금천 소재 1채, 금천 화갑시집 1책이 후손가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또 아들 양창석도 이 한문에 조예가 깊어서 결국 이 양재성은 가학을 개성하고 학자의 후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천 한교서는 시문대해 집에 이제 그 양재성도 글을 쓰고 또 양창석도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또 도통기승의 구연으로서 봉남국 설정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원우가 금천 양재성 구곡풍월첩서를 지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왜 구곡을 지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원우는 양재성이 지은 시를 시 체계와 품격이 우아하고 높아서 세속 사람이 생각하는 경지가 아니라고 예찰을 했습니다. 이원우의 마음이 결국 양재성의 마음입니다. 둘은 구곡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우의 서문은 따지면 양재성의 뜻을 대변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이원우는 양재성이 구곡이라는 그 마을 이름에 거스르지 않고 율곡의 석담구, 율곡의 석담구는 이제 고산, 높을 고자 몇산자 고산 구곡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암이 뭐 시발로 해서 화양구곡을 설정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완성을 했죠. 권상아, 민진원이 완성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봉남구곡도 그런 선현들이 정한 구곡처럼 빛나기를 바란 희망을 했습니다. 또 시문을 잘하는 걸 우선으로 하지 말고 장대 끝에 나가듯 학문을 좀 잘해서 인품이 고고하게 완성된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풍제월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송나라 황정견이 도학에 그 관련된 분인 주돈이의 인품이 그렇게 광풍제월급 그러니까 저기 뭐야 바람이 적은데고 맑은 달밤에 이렇게 맑은 바람 부는데 떠오르는 그 밝은 달처럼 그렇게 맑다 그렇게 비유한 이후에 이제 인품의 고고함을 표현할 때 늘 광풍제월, 전국에 광풍각이니 제월각, 제월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원우는 제남구곡으로 해서 봉남구곡으로 해서 이제 제남구곡으로 해서 학문안학에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학문을 해야 되는가 그런 단계를 읊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요망을 했습니다. 이번엔 양재성이 지은
아, 조금 전에는 이제 저기 그 이원호가 지은 제남국이었습니다. 이번엔 양재성이 지은 무의풍을서를 통해서 그의 그 도통의식과 저술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본문 번역은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재성은 서문에 자신의 그 거주지인 구국리가 하늘이 감춰둔 별천지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사봉이, 그러니까 나라국제에다가 스승사자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스승이 나온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제 국사봉이라고 했는데, 그 서쪽에 성제 유중규 선생이 강학하던 장담이 이어지는 걸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당에서 이제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낼 때 인근의 문학지사들이 참석해서 옛날의 그러한 풍습을 이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은 양재성도 결국은 그런 유학의 도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북쪽에 이제 봉양이란 마을이 있으며 마곡이라는 그 샘물이 있고, 근데 이 샘물이 농경지에 물을 대줘서 풍요롭게 해준다. 그 양재성은 이제 원래 선대가 지금 북한의 평양북도 개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경북 문경시 동명 주울산 아주 오지에 들어가 살다가 지금 현재 구국리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용화구에 용화영당을 설립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장선리로 1951년에 옮겼을 때 그 영당에 참배도 하고 거기 그 오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거기, 이분은 저는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양재성이라면 1953년에 국호를 정했는데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화를 시행을 했고, 또 1992년경에 신문에는 한자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광복 이전에도 한글로 문학 표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분은 1910년에 우리나라의 문학 창작 표기 수단이 이제 거의 한글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문학의 오랜 문학 전통이 단절되는 걸 아쉬워하고, 또 그 시대의 제천 단양 지역의 그러한 역사, 또 아니면은 구곡이라는 전통적인 그 문학 수돈, 아니면 도통계성의 상징적인 그러한 문학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거를 남기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제천 지방에 한글로 기록을 남긴 작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그 한문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상 개성의 상황, 특히 이제 구국으로 남기고 친구들 간에 그 주고받은 글씨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그분의 한문학 작품을 통해서 제천의 시대상과 제천의 문학을 알아볼 수 있는 거리라고 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그분 동네 그 살던 동네에 동네에 그 민비제 그 고갯마루, 또 그 동네에 이렇게 가면 안반이 직육면체로 된 돌이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에 가깝게, 첫 번에 수직으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한자로다 9구자 구불꼭지에서 구곡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이것도 그 손자 양승도, 양승원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양재성이라는 분이 그걸 썼다고 합니다. 글로 보면은 주저의 도통, 또
전통적 그런 도통을 계승한 결과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곡리와 공전리 사이에 정은호, 이원우, 양재성이 정한 구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은호, 이원우, 양재성은 구곡리, 공전리라는 동일한 구역, 이 구곡을 정했습니다. 근데 참 묘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도 어떻게 구곡을 정한지도 이름은 달리했습니다. 같은 구간인데도. 그래서 제가 구곡리 구곡을 알게 된 건 2005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그 구곡리 구곡 그 구곡 구간에 같은 구간에 정한 세 분이 또 이름도 다르고 구곡의 명칭도 다릅니다. 먼저 정은호라는 분이 정한 구곡리 구곡의 1곡부터 9곡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자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1곡 국사봉, 제2곡 천마봉, 이게 이제 하늘을 나르는 말. 그다음에 제3곡이 고향, 높을 꽃자에다 이제 변양자. 제4곡은 설우연, 눈설자, 비우자, 고개연. 제5곡은 요곡, 중국의 요임금의 유풍이 어린 골짜기라고 해서 이제 요곡. 제6곡은 거북구자, 귀암. 제7곡은 선녀의 상징, 옥녀봉. 8곡은 용암, 용룡자. 그다음에 이제 9곡은 장담, 긴 겨울과 아까 유정교 선생이 강학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양재성의 봉남구곡의 명칭을 봅니다. 1곡이 진소인데 별진자, 진소. 2곡은 식포, 먹을 식대에다 이제 그 나루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그다음에 제3곡은 굴탄, 구불국대에다 이제 여울탄자입니다. 제4곡은 긴장자에다 못담자다. 아마 길게 고여 있는 못이겠죠.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5번에 이제 5곡이 요곡인데 아까 구곡리 구곡 정은호 선생은 요임금 요자를 썼는데 여기는 중요하다 할 때 요자 요곡을 썼습니다. 6곡은 용암, 그다음에 7곡은 아래야자 구불곡자 써서 이제 하고, 제8곡은 윗상자 구불곡자 상곡, 제9곡은 말맞자 마곡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원우라는 분이 제목은 또 제남구곡입니다. 같은 구역인데 이름은 세 분이 다 다릅니다. 또 구곡의 아까도 말씀 구곡의 이름도 다 다릅니다. 1곡은 용암, 2곡은 볼관자 말글청 관청, 제3곡은 조개합자 모추자에서 합추, 제4곡은 추담 가을추 못담, 제5곡은 양유장 퍼드나무유 봉화동나무 양자입니다. 7곡은 완사암 빨래하고 그런 빨래하라는 자. 제7곡은 봉암, 그야말로 이제 봉황 봉자 바이암입니다. 8곡은 조대, 낚시질하는 대, 조대. 그다음에 9곡은 그야말로 유선암, 신선이 놀았다는 바위. 결국 이제 신선 사상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원우라는 분의 9곡은 현재 이제 주소를 써놨으면 좋은데 현재 그 위치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은호, 양재성, 이원우라는 분이 같은 구역 내에 정했는데 세 사람이 다 구역의 이름이 다릅니다. 정은호는 구곡리 구곡, 양재성은 봉남 구곡, 또 이원우는 제남 구곡. 이렇게 된 경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책으로 내기 전에 그거를 뭐 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 그 결국은 생각은 똑같이 야, 이 아름다운 곳에 내가 도통 계승의 상징으로서 구국을 정하고 그걸 문학적으로 구국가를 지어야 되겠다. 또 내 고향을 구국이라는 문화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애양심과 학문 의식을 가졌던 건 분명한데 이제 서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새도 없었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국에도 더러 이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봉남 구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남구국 서시를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책 제목 문집이 무의풍월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 무의도가 주자의 무의도가 거기서 따왔고 운도 무의도가에서 운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시의 운이 신령영자 말글청 소리성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음을 주로 자음 모음 그래서 성, 령, 청, 성. 그래서 주자의 무의구국과 무의도가 형식을 본받아서 그 봉남구국과 봉남구국시를 지었으니까 결국은 사상과 문학을 계승 본받은 것이죠. 먼저 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봉양 남쪽 산에 설령이 머물고 있으며 푸른 굴급이 긴 시냇물이 굽이구의 말도다. 이 가운데 진짜 재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어부는 노래하고 목동은 피리를 수삼번 노래하네. 그래서 여기서 은인자중 하면서 그 산수를 즐기는 명소라는 자부심을 천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 때문에 이 곡에서 3구, 4구만 읽어봅니다. 신선이 논이는 산 위에 사람을 볼 수 없으니 이는 신선이 길게 안개를 감싸서인가 의심되네. 여기서 신선이라는 말을 이제 직접 표현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신선이 살 만큼 신비로운 고장이라는 걸 이제 시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3곡시의 굴탄인데 읽어봅니다. 삼국의 유인들은 그러니까 논이는 분들은 배 위에서 낚시하고 춘풍과 추월은 금년에도 또한 변함이 없구나. 푸른 물가에서 종일 쓰면서 모름지기 돌아감을 잊었구나. 물이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스스로 가련함을 감당하네. 그래서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결국은 선경이란 뜻이고 또 네 번째 구절은 흘러가는 물이 쉼 없듯이 인생도 학문도 쉼 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주자의 내용을 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4곡 장담을 정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왜 장담을 제4곡으로 정했는지가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곡의 울뭉줄뭉 이름난 바위가 층을 이루고 연이어 산봉우리에 이끼가 드러나 푸르름이 짙어라. 오랜 시각 현인의 사당 유증교의 사당을 상상하니 도는 도 닦을 때 도는 허당에 가득하고 물은 장담에 가득하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장담에 유정교를 모신 사당이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유정교의 도가 오래 이어진다는 그런 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양재성도 직접 이분의 제자는 아니지만 도통계승의 차원에서 이제 봉남구국을 정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곡에 거기 이제 3부 4구의 사시사철 유람객이 지팡이를 멈추는 곳이니 누가 매일 시심을 한가하다고 하겠는가. 결국은 양재성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은둔하고 도학을 하면서 시를 강렬하게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평생 동안 시를 짓고 그래서 그 문집을 이제 11책을 남기게 됐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7곡시에 1, 2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칠곡의 무릇역을 건너가기 어려운데 청송과 백학이 층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백학은 흔히 학은 신선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제 양재성은 여기가 그 구국 자기가 정한 봉남국이 신선이 사는 그러한 선경이라고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팔국에서도 3구4구에 저기 국사봉 정성에 그 누가 신선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았는가. 또 직접적으로 신선을 언급합니다. 국사봉 아까 나라국대에다가 스승사자. 그러니까 나라를 지도할, 나라를 이끌 인물이 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문학적으로 국곡을 통해서 그 많은 문제를 나는 문학적으로 그 이끌어가겠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곡에서도 마무리를 합니다. 도원의 참세계를 사람이 알지 못하니 이 땅이 깊고 깊어 별세계의 천지로다. 그래서 결국 도원은 무릉도원입니다. 우리가 무릉도원은 잘 아시죠? 도연명의 무릉도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릉도원,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서 참다운 인간, 학문을 하는 이러한 걸 알지 못하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국곡이 별세계, 별천지, 그 정도 사람이 모르지만은 자기는 도학을 계승하고 문학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애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냥 그 봉남국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은 그 국곡이 이제 기묘한 형상을 했고 또 마곡이란 지명에 걸맞게 청포를 찾고 입고 찾아 말을 타고 시내를 걷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제3사구에 이제 보통 사람은 무릉도원 신성의 세계를 모른다고 하고 자기는 그걸 알면서 고수하고 지역에 도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재승은 주자 성제 유증교의 도통을 계승하여 뭐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도 뭐 공자한테 배우지 않지만 공자 사상을 하고 원고지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즉 양재성은 그 주자 성제의 도통을 계승해서 봉남국을 정하고 이제 봉남국시를 지었습니다. 제7국시에서 백학은 신선의 화신이라고 언급을 아까 했죠. 제8국에서는 직접 이제 신선이 논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곡시에는 무릉도원 별세계라고 예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가 신선이 논리는 아주 정말 산수 좋고 또 선비가 공부하면서 신선처럼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재성은 자기가 사는 자연계곡에 자신의 도통의식을 입혀서 구곡을 정하고 구곡시를 지어서 구곡문화지역으로 새롭게 창의해서 구곡문학과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맺은말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조선말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1898년에서 1953년까지 55년 사이에 제천 충주 지역에 8명이 9개 국을 정했습니다. 충주 지역은 7. 그럼 이런 것은 사실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의당 박세화가 용화국어, 박용림이 구릉리 국어, 정은호가 박용림이 구령리 국어, 정은호는 구령리 국어, 이범식은 명도 국어, 또 능강 국어 누가 졌는지 모릅니다. 또 이원우가 단계 국어, 진암국 2개를 정했고 유지혁이 대사당 국어를 정했습니다. 양재성이 봉남 국어. 그 이제 뭐 제천 단양 쪽에 이정의 이렇게 하면 요 제천 단양집에 제천이 우선 7명이 8개 국어를 정했고 또 충주에 이제 이범식이 정했고 단양의 이정의. 그러면 이 충주 제천 지역의 요 55년 사이에 이렇게 9개 국이 정해졌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를 충주 제천 구곡문화 특별 관광지구로 선정해서 선양하고 홍보해서 관광 수입 내지는 구곡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산, 우리 문화의
문화의 확산, 또 아니면은 일제강점기에는 그러한 항일운동을 하면서 그 항일운동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서 국을 정했다는 걸 홍보하면 애국심 내지는 호국 정신이 크게 선양될 걸로 봅니다. 두 번째, 이거 국을 정한 유학자들은 항상 학문 자세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양재성, 이원호, 정은호 이분들이 같은 구역 안에 국어를 정하면서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즘 최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이렇게 최초를 창의력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어를 정하든 뭘 하든 우선 먼저 최초로 하려는 그러한 의식도 한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굳이 따진다면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또 배워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양재성 선생이 한문으로 그 많은 분량의 신문집이나 저술을 낸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한글 쪽으로 자꾸 글을 쓰는데 전래 유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학, 맹자, 공자, 투자, 이렇게 성인 현인들이 이루는 학문을 좀 약간 좀 도외시하고 그런 전통이 사라져가는 데는 아쉬움.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시도 모으고 자기도 지역에 또 애양심으로 도통기성 국어를 정했고 이러한 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 고시대에 한글로 된 문학을 남긴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변동상, 또 도통개성, 구공문화의 같은 개성, 이런 차원을 이분들이 실천했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그 문학적 가치, 의식적 가치, 시대적 가치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또 마지막 덧붙이고 싶은 거는 조선말 일제강점기 충북에서는 제천이 가장 치열하게 의병투쟁을 감행했다고 보고 그런 인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유진석, 박세화 등 도통 조나와의 의식을 중시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강화하고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또 충북 도내에서는 충북 지역에 나온 그 학자들이 남긴 저술, 또 의병들이 남긴 저술과 이런 문집이나 자료들을 연구해서 가장 많이 세상에 알린 지자체는 제천시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이 시대에 경제 11대 대국이라 하는데 우리 거보다는 서양 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한민족 5,000년 문화유산 문화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계승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반성할 필요도 있으나 마지막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천 지역에 적어도 8명이 9개 구국을 설정했다는 건 전국적으로 이제까지 제가 1998년도부터 구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의 130개의 구국을 찾아냈습니다만은 물론 다른 사람이 찾아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대단히 특이한 사례로 요 충주 제천 지역 아니면 제천 지역을 구공문화관광 특별지구로 선정해서 좀 선정하고 의지 관광객 또는 문화인식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원부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한데 선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한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먼저 오늘 선생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생님께서 연구하셨던 구곡 등 연구를 보고 많이 배우던 입장이어서 오늘 토론을 맡게 된 게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저기 좀 길은 논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먼 길 토론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선생님. 네, 일단 저는 이제 선생님 발표를 통해 궁금한 점 여쭙는 것으로 일단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요. 네. 정운호, 이원우, 양재성 이 세 분이 하나의 공간을 두고 서로 다른 구곡을 경영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명된 적이 없는 그 구곡 경영의 사례로 대단히 주목할 만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서로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큼 이제 풍광이 좋은 곳인지, 아니면 꼭 여기다가 경영을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이제 좀 지면상의 한계로 밝히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자료를 발굴하거나 인터뷰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양재성의 봉담구곡이 1953년에 경영이 됐다고 밝히셨는데 그 시기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곡의 문화가 이제 근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증언을 해내신 건데요. 근데 과연 이때 구곡이 경영된 이제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제 도학의 전승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시대사적인 좀 생각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구곡 경영이 이제 독립운동 정신 이런 것과 맥락을 함께한다면 이때 구곡 경영은 이제 한국 전쟁이 마침 끝나는 시기라 어떤 국가의 재건을 꿈꾼다든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기 좀 국어를 연구하고 또 한문학을 심답게 연구하신답게 질문을 아주 핵심을 잘 잡으셨습니다. 사실 같은 구역 안에 세 분이 같은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 구곡의 이름을 달리 이렇게 세 분이 했다는 건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로는 이제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구곡의 전통, 구곡 문화사적으로 상당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거긴 공감을 합니다. 이게 우선 그 양재성의 송자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운호라는 분이 양재성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이 정운호라는 분의 그 지감집은 양재성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발간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마을 그 구곡리에 거기 세 분이 비슷한 그 구간에 살으셨어도 사실은 지금도 자기가 논문을 쓸 때 다 완성되고 논문 발표나 책이 나가고서 얘기를 하지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나도 이 지역에다가 내가 도통 계승자로서 구곡을 정해서 그거를 상징화시키고 또 구곡지를 정해서 문학적으로 좀 표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세 분이 같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추측의 생각이 요즘 생각에 근데 그거를 나는 여기다 구곡 정했다 서로 말도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논문을 완성되고 나야 이제 공개가 되듯이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니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건 도통 계승을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은 분명히 같이 갖고 있었고 동일한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동일 사유론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누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제 우리 최초가 창의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분 세 분들 똑같이 동일하게 나도 내 고향에다가 도통 계승자 또 그 항맥 주자 우암 의암 또 그다음에 이제 박의당 재단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나도 이 구곡으로서 상징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제 서로 소통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이원우라는 분은 제남국어, 또 이 저기 양재성이라는 봉남국이라고 정하고 그걸 서로 알고 있는 거면 결국은 이런 걸 알고는 있었잖아. 근데 이제 결국은 정해놓고 보니까 그걸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정했다 이렇게 또 싸울 필요도. 그러니까는 당신은 당신 주관대로 국곡을 정하고. 근데 국곡이 세 분이 다 틀리잖아. 국이 같은 구간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 인간 사례가 똑같잖아.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도통계성의 어떤 상징화를 먼저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일부러 공개를 안 했겠지만,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책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힘드는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손 말씀도 이제 아까 내가 여쭤봤더니 같은 여기를 살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먼저 그 돌아간 다음에 문집을 내니까 실제로 그 글을 봤을 가능성은 낮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풍광은 제가 가봤는데 그 일부 구간은 아름답고, 다만 그 저기 유증교나 또 그 의암 선생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자양영당 서당 건립해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도통계승의 상징, 우리가 제천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한테 공부를 했고 우리도 그걸 계승해서 후세에게 전수시켜, 이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참이 그거라 그럴까, 이 국곡이 사실 어떤 한 분이 경영을 해놓으면은 그거 하나로 가는데 향후에는 여기 굉장히 다양한 색채가 깃들어 있어서 문화사적으로도 좀 더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처음에 제가 저걸 2008년인가 이제 그 902 답사하는데 이거를 연습, 이상하다, 같은 위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름, 네네. 이거 참 글을 읽어보면 분명히 동일한 구역의 세 분이 국곡의 제목도 명칭도 다르고 국곡 9개 각각의 명칭 다른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재성 그 손자분한테 여쭤봤더니 맞다고 그러죠. 같은 동일한 구역 내에 정확히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최초의 사례. 네, 이거는 뭔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53년에 그 국곡을 정했는데 이분이 이렇습니다. 그분 거기 국곡 풍월서에 쓴 걸 보면은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1970년경에 4대 정강정책을 남북통일 경제개발 미신타파 한글 전형.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진학 못하는 사람들은 충문이나 저기 제문 쓴다고 해서 그 지방에 쓴다고 이제 서당을 다녔는데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 92년도인가는 왜 또 신문도 한자 안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분들에게 좀 의미라 그럴까 고맙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시대 1953년경에 진짜 한글로 다 시나 산문이나 이렇게 쓴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의당 제자나 의암 제자나 이런 분들이 뭐 거의 의병한 분들은 상당히 문집을 남겼고, 문집 남긴 분들이 아마 수십 명 될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도통 상징으로서 국곡, 또 내 고향을 아름답게 빛내야 되겠다. 뭐 무이국곡이나 화양국곡이나 율곡의 고산국처럼 빛내겠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러한 의식을 갖고 문화적으로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글로 다 자꾸 이행하는데 한문학이 단절되고 공자나 주자 이런 전통 동양의 사상을 공부하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친구들을 쓴 시나 또 주고받은 지역의 역사, 풍경의 그 산수시 이런 걸 각종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시로 남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문학이 단절되는 시기는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해서 후손에게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전수 계승의식이 투철했던 걸로 그 글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1950년도까지 제천 지역의 산수나 지역 국악이나 문화적 특성을 한글 세대는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시나 뭐 다른 거 그 보면 어떻게 보면 한문, 우리가 볼 때 저도 1950년도까지가 한문 마지막 세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1950년대까지는 한문학 정속이 그 배운 세대니까 70, 80까지 그때까지 60년도까지만 그래도 상당히 구곡시 팔경시가 그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문화, 구곡문화, 팔경문화를 계승하거나 어떤 학통 계승, 훌륭한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학문 자세도 배우고 자기 창의력도 배워. 따지고 보니 구곡도 전부 창의력이잖아. 있는 거를. 그럼 그것도 배워야 된다는 측면을 보면 정말 이번에 그런 의식이나 같이 공부했던 의식은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게 사실 이런 발표 토론하다 보면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표현이 잘 안 되고 긴장이 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저로서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 잘 되었고요. 좋은 가르침이 됐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그냥 발표를 통해서 이제 조금 말씀하시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향후 연구 계획이나 이런 거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앞으로도 구곡 발굴을 계속하고 또 한문학 자료를 발굴해서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들 문집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의 정신이 뭔가, 그 의식이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계승할 것이 뭐냐 그런 걸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최초가 창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최초 작품을 발굴하려고 엄청 이렇게 노력을 최초의 육아일기 양화로 최초의 경수도 그러니까 아까도 정경훈 선생님이 뭐 눈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사실 눈이 피곤하죠. 오늘 뭐 이렇게 좀 저기 좋은 질문 해주셨고 같이 또 동학으로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니 고맙고 저기 김 선생님도 또 연구 많이 하셔갖고 또 학문으로 대성하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도 배우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